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단어의 발음과 표기, 이론들을 좀 배웠는데, 아마 생각보다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그 이론들을 좀 적용시켜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볼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그냥 활동만 딱 진행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활동에 숨겨져 있는 어떤 원리를 찾다 보면은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고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막 자기학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부분은 내가 문법학자가 될 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음, 이것까지만 알고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배울 내용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배울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럴 때는 이게 아닌데 이거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봐 좀 더 깊이 들어가 주는 거니까 막 이 자음 체계표도 정확히 3학년 돼서 배울 내용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막 이해 안 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해 가는 것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봅시다. 다음 단어의 발음을 빈칸에 적어보자. 지난 시간에 받침은 7개로 대표음으로 변해서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자음이 올 때 혹은 음절 끝소리에서 끝이 날 때 그럴 때는 대표음 7개로 변해서 소리가 난다. 그 대표음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이 참고서에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혹은 그느다리만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두 번째 거는 좀 저질이긴 한데 이런 게 또 쉽게 외워지기는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편할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 7개 중에 하나로 다 변해서 받침으로 소리가 난다. 언제? 그냥 그대로 음절말의 끝이 날 경우 혹은 뒤에 자음이 올 경우 뒤에 초성이 자음이 올 경우는 이렇게 변해서 소리가 난다. 자, 박은 기역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역 그대로 받침을 써주면 됩니다. 쌍기역은 이 7개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개 중에 하나로 바꿔줘야 돼요. 쌍기역으로 끝이 났을 경우. 그래서 기역으로 바꿔줍니다. 니은으로 끝이 나면은 이 니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니은으로 써주면 되고 디귿도 디귿이 있기 때문에 그냥 써주면 됩니다. 미음도 마찬가지죠. 비읍도 마찬가지고 치읓은 여기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읓은 바꿔줘야 되는데 치읓은 뭘로 바꾸냐? 디귿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디귿으로. 근데 이 치읓도 지금 디귿으로 바꿔주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그 소리가 나는 것의 끝소리, 받침으로 끝나는 말의 받침으로 쓰였을 경우 혹은 뒤에 자음이 왔을 경우만 디귿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은 그 모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리을은 끝에 왔을 경우 그냥 리을로 써주면 돼요. 이응은 이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있으니까 음절 끝소리에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지읒 같은 경우는 없죠. 없으니까 음절 끝에서는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히읗 같은 경우는 여러분 히읗이라 그래요? 히응이라 그래요? 히읗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 봅시다. 히읗에 뒤에 이를 붙여보세요. 히읗에 이를 붙이면 이것은 이게 주격 조사 2예요. 그러면은 조사기 때문에 그냥 받침이 그냥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읽을 때 히라고 읽을까요? 히라고 읽는 사람 없죠. 그러면은 이것을 뭐 대표음으로 바꿔서 히읗에서 이를 붙인 거라서 히읗이라고 읽을까요? 이렇게 읽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뭐라고 읽죠? 히읗이라고 읽죠. 히읗이가 맞습니다. 이거 대표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히읗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읗이 원칙이라면은 이제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가 붙었을 경우는 당연히 그냥 연음 현상이 발생을 해서 히읗이 넘어가서 히읗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표음으로 바꿔서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이를 붙여서 연음을 해서 히읗이가 돼야 되냐? 근데 히읗이라고 읽지도 않아요. 우리는 히읗이라고 읽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조항으로 따지면은 지금 통시적으로 보면은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냥 예외다. 자음이나 모음 명칭을 이렇게 소리를 낼 때는 뒤에 디귿 소리가 나더라도 뒤에 어떤 형식 형태소 모음이 붙으면은 시옷으로 소리를 넘겨준다. 뭐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읒 뒤에 이가 붙어도 지읒지도 아니고 지읒디도 아니고 지읒시라고 소리를 낸다. 치읒도 마찬가지고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이렇게 소리가 쓰이고 소리가 나는데 뒤에 이가 붙으면은 디귿시라고 읽어준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도 좀 알고 있어야 시험 볼 때 함정에 빠지지 않겠죠. 일단 히읗 자체는 여기서 끝나면은 디귿으로 표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발음 기호 안에 이렇게 히음 이런 거 아니에요. 낫다 같은 경우는 쌍시옷이 대표 디귿으로 바뀌어서 디귿으로 이렇게 적혀요. 그러면 그 뒤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음소의 배열 제약이라고 음운이라는 이제 가장 작은 의미를 변별해주는 단위를 뜻합니다. 음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음소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운소는 그 높낮이, 고저, 그리고 길이, 뭐 장단, 그리고 뭐 억양, 혹은 뭐 연접, 뭐 이렇게 띄어 발음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각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음소는 자음과 모음이죠. 자음과 모음을 배열을 할 때는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이렇게 배열을 할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제약.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절 말에 파열들이 왔을 경우는 뒤에 평장애음이 올 수 없다. 뭐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읍, 디귿, 기역, 받침 뒤에는 이런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읒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를 낼 때 된소리로 바꿔서 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뭐 이런 식으로 된소리로 바꿔서 쌍시옷, 쌍뭐지읒 이런 식으로 바꿔서 소리를 내줘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데 뒤에 그냥 평음, 장애음 평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된소리로 바꿔서 이렇게 소리를 내준다. 부업 같은 경우는 키읔이 마침 대표음으로 이제 바뀌어서 기역으로 바뀌어서 부업으로 적어주면 되고 숲, 피읍도 받침으로 소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음인 비읍으로 바꿔서 이렇게 적어주게 된다. 그래서 이 자음체계표를 보면은 자음체계표가 이제 좀 방법과 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내용이긴 한데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여러분이 입속에 이렇게 혀가 소리를 낼 때 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혀가 어디를 치냐에 따라서 일단 입술이 이렇게 닫혀가지고 이 입술에서 터지면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양순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혓바닥이 이빨
이빨을 칠 때, 이빨을 쳐서 소리를 낼 때 이것을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양수는 한자를 풀어보면은 두 입술 소리예요.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뿌, 뿌, 프, 무 전부 다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시조 같은 경우는 이빨을 이제 혀 끝이 때리면서 나는 소리. 뜨, 뜨, 트, 느, 르, 스, 스. 그 중에 파열은 터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닿았다가 터지면서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뜨, 뜨, 트. 마찰은 닿지는 않고 그 사이 공간을 좁혀가지고 거기에 바람을 세게 만들면서 흘러가게 만들면서 소리가 나게 하는 스, 스, 스. 스나 스는 혀 끝이 이빨에 닿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이를 최대한 좁혀서 소리를 내는 거죠. 경구개음 같은 경우는 여기 입천장을 보면은 이 손으로 만져보면은 이빨 바로 뒷부분은 딱딱해요. 그리고 저 안쪽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 딱딱한 부분을 경구개라고 하고 말랑말랑한 부분을 연구개라고 합니다. 근데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연구개 이런 걸 때리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할 때도 이렇게 혀 끝이 때리는 게 아니라 혀 뒷부분이 살짝 여기에 닿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 하면은 혀 뒷부분이 이렇게 여기를 막았다가 벌어지면서 터지면서 크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쯔쯔츠 같은 경우는 이제 쯔쯔츠 파찰 살짝 닿았다가 이렇게 소리가 세면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 파열과 마찰 사이의 방법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쯔쯔 혀의 살짝 끝부분에서 살짝 안쪽이 살짝 닿았다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쯔쯔츠 뭐 이런 원리로 자음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이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3 때 다시 배울 거니까. 근데 어떻게 대표음이 이루어지냐? 뿌 같은 이 양수능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문법에서는 자음을 전부 다 장의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정통 문법에 보면은 이 파열, 파찰, 마찰음을 장애음이라고 해요. 뭔가 소리가 날 때 뭔가 걸려가지고 소리가 난다. 부드럽게 나지 않고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을 장애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장애음입니다. 장애음 중에는 이제 이 비읍, 디귿, 기역 이 세 개만 받침 소리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비읍, 피읍 이것은 대표음인 비읍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쌍기역, 키읍 이것은 대표음인 기역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된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대표음으로 바뀌는 것. 나머지 비음과 유음 이것들은 그냥 받침으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되는데 이 자음에서 이 비읍, 디귿, 기역이 아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비읍, 디귿, 기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음절 말에 이게 위치하고 그냥 끝나버렸을 때 혹은 뒤에 자음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은 소리가 대표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일의 단어를 받침이 발음이 같은 것끼리 묶어보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기역 받침이 된 것은 그리고 부어 이 세 개가 있었죠. 자, 니은 받침으로 쓰인 것은 그냥 하나죠. 디귿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장 많아요. 디귿 받침으로 바뀐 거 일단 나 그리고 디귿 나.
지읒도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죠. 또 히읗 같은 경우도 이 히읗도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된다. 그리고 이 쌍시옷 같은 경우도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된다. 그래서 낮다. 그리고 티읕 같은 경우도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된다. 낮게. 리을로 발음이 소리가 나는 것은 그냥 리을은 그냥 내려온다고 했었죠. 달. 미음은 감. 비읍은 쑥. 그리고 이음은 강. 이런 식으로 여기 삽이 빠졌구나. 이런 식으로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음, 받침이 자음으로 끝이 났을 때, 이렇게 음절이 자음으로 끝이 났을 때, 혹은 뒤에 이어지는 첫 번째 소리가 이제 자음일 때, 자음일 때 이렇게 받침들은 이 7개 중에 하나로 소리가 나야 한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예외 조항들이 또 있기는 한데, 이런 자음 음절 끝소리 규칙 이 다음에는 이제 뒤에 모음이 올 경우 또 많은 예외들이 생기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간 이유는 사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나중에 뭐 저가 저로 소리 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자음 체계를 모르면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게 저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경구계가 뭔지 모르고 이 센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원리를 모르면은 왜 얘네가 여랑 만날 수가 없는가? 이 여도 이 모음 체계가 반모음 플러스 뭐 어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그냥 이게 그냥 예외로 이렇게 되는 거다. 예외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때그때 이것도 예외인가? 저것도 예외인가? 그래서 시험에서 결국 헷갈려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모음에서는 뒤에 모음이 올 경우는 또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빨리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감이 안 오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네, 수고했어요.